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이 과목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험 끝에 좀 하다 말았죠. 그거에 이어서 한번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끝 무렵에 보험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보험계약의 요소, 용어와 요소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어나 요소 이런 것들이 계약 요소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먼저 이제 민영보험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보험 계약의 특성 알아두셔야죠. 일단 타이틀 중요하죠, 시험에는. 자, 요행 계약이다, 개인 계약이다, 조건부 계약이라는 특성, 부합 계약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시험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행 계약이 아니고 불요행이다, 아니면 단체 계약이다, 비조건부, 즉 무조건부 계약이다, 아니면 뭐 다른 계약, 이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영보험 계약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먼저 요행 계약은 뭐냐면, 보험 계약자는요 보험료 조금 내고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훨씬 많은 보험금 받죠. 이게 무슨 요행이에요? 여러분, 로또 할 때 내가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적지만 5,000원짜리 하나 사서 10억 이상의 돈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행성, 굉장히 행운을 바라는 그런 특징,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험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개인 계약은요, 이러한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체결되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는, 개인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다.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체결되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모험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 사람에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계약이다. 개인의 특성별로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계약이라는 건 무조건부가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보험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 보험자, 누구죠? 보험회사는 손실보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즉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 네가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보험금을 준다. 그래서 조건부 계약입니다. 부합계약은요, 약관에 따라서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약관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사실 계약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요, 일일이 한 사람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계약서를 쓴다면 이 업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형화된 보험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 계약은 체결이 된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써 있고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준비된 계약서를 그대로 부합해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겠죠.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이번에는 법적 기본원칙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 기본원칙,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자, 일단 피보험 이익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최고 신의의 원칙, 대위 변제의 원칙, 즉 네 가지의 법적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피보험자나 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대한도로 줄이면 피봐야 보험금 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그 손실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계,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뭔가 피해가 와야 그들은 이익을 받는다. 즉 피봐야 이익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손해보상의 원칙은 뭐 쉽죠. 보상을 할 경우에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 보상해요. 실제 딱 그 사고로 입은 손실만 보상하는 거지 다른 거 안 보상합니다. 이걸 우리가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입은 손해만 보상해 준다. 그 다음에 최고 신의의 원칙은 믿고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정직성 강조, 이걸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신의의 원칙은요,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선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보험회사는요, 이 보험계약자, 이제 보험가입 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여러분, 사고 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보험 가입 안 하잖아요. 근데 사고,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사람들이 일일의 특성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 보험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보험금 타갈 확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의무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있냐면, 네가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너의 건강 상태라든지 각종 이런 내용들을 뭔가 나쁜 거 있으면 보험회사에다 반드시 알려라 하는 의무가 최고 신의의 원칙 또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보험회사 역선택은 adverse selection이라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네. 대의변제는 변제는 하긴 하는데 손해 입힌 사람이 변제한다는 게 아니고 손해를 입힌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변제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3자 과실이 손실 입은 경우 일단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주고 피보험자 가지고 있는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한다. 자, A가 피보험자입니다. A가 피보험자고 B가 A한테 손실을 입혔어요. 뭐 자동차 사고는 어쨌든 손실을 입혔어. 그럼 원래 우리 일상생활은 손실을 입은 A가 B한테 너 이 내 손실 갚어 하고 청구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여기 중간에 보험회사가 껴가지고 보험회사가 B가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을 해줘요. 손해 입은 사람, 즉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힌 제3자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대신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역선택 문제 등장을 했습니다. 역선택을요, adverse selection이라고 그래요. 역선택,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선택. 제가 아까 앞에서 최고 신의의 원칙, 이런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선택 문제가 뭐냐, 어떤 개념이냐. 자, 평균적인 피보험자다. 평균적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요. 그죠?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자가 손해 발생 확률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다 보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요.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또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회사는 또 보험료를 많이 걷어야 돼요. 즉 보험료 수익과 나가는 보험금 지출이 같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지상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그럼 다른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죠. 그래서 보험가입이 필요한 자가 무보험 상태에 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보험가입이 필요한 분들은 가입을 못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역선택의 문제예요. 역선택. 아시겠죠? 개념. 잘못된 선택한다. 자, 민영복. 그럼 계약 체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보험에 한 번 정도 가입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자, 보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그럼 청약서 쓰죠. 서류 쓰고, 그럼 보험회사가 승낙합니다. 그럼 둘이 의사가 합치된 거죠? 이러면 보험 계약은 성립해요. 여러분,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청약과 승낙, 즉 의사의 합치가 된다는 거지, 보험 증권을 줬다거나 보험료를 냈다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청약과 승낙하면 그 자체가 보험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 어떤 반대 급부는 없어요. 보험료를 낸다든지 증권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도 이거 청약하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진단계약, 즉 아무나 건강진단 안 받고도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진단계약 같은 경우는 요 날부터 15일 내에 그 보험계약을 받아들일지 승낙을 할지 거절할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승낙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승낙한다는 건 이제 보험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철에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들었어. 근데 너무 부탁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걸 깨고 싶어. 그걸 철회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건 보험계약자의